판구조론의 정립과정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대서양의 해저면에서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P1, P6 구간을, 표는 각 지점의 연직 방향에 있는 해수면상에서 음파를 발사하여 해저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단, 해수에서 음파의 속도는 일정하다. 이거 음양측신법 문제이죠. 자, 첫 번째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림만 보고도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 그림을 통해서 7.70, 7.36, 6.14, 3.95, 6.55, 6.97의 왕복 시간을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음양측신법을 통해 수심 D는 2분의 1 VT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심 D는 왕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깊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복 시간에 따라 우리가 해저 지형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점점 얕아지다가 급격하게 얕아지고 다시 깊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우뚝 솟아있는 지형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억, 수심은 P6이 P4보다 깊다. P6은 6.97, P4는 3.95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P6이 더 깊다. 맞습니다. P3에서 P5 구간에는 발산형 경계가 있다. 지금 P3에서는 6.14, 그래서 이쯤. 그 다음 P4에서 가장 얕고 P5, P6에서는 점점 깊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P3과 P5 구간 사이에 이 P4에 발산형 경계가 있다는 것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해양지각의 나이는 P4가 P2보다 많다. 지금 P4에서는 계속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P4에서는 해양지각의 나이가 0이기 때문에 가장 어리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은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의 여러 증거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이다. 옳은 것만을 골라라. 학생 A, 여러 대륙에서 나타나는 고생대말 빙하 흔적의 연속성이 있다. 맞죠? B,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이 유사하다. 맞습니다. C, 멀리 떨어져 있는 양쪽 대륙에서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되었어. 이것도 맞는 보기죠. 그래서 정답 5번.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표는 대륙이동설, 멘틀대류설, 해양자 확장설을 내용의 일부와 함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해저 확장설에 대한 설명이죠. 나, 멘틀대류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대륙이동설에 대한 설명이죠. 자, 1번, 가는 멘틀대류설이다. 틀렸죠? 나가 멘틀대류설입니다. 2번, 가는 해저 탐사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지지되었다. 맞죠? 음양측신법의 발달에 따라 해저 지형들이 발견이 되고 이 해저 지형에 따라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자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파악을 했습니다. 정답 2번. 3번. 나에서 제시한 증거로는 고지자기 연구가 있다. 이거는 해저 확장설의 증거죠. 그리고 멘틀대류설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4번. 다는 지구 겉부분이 여러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건 판구조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다, 나, 가의 순서대로 주장이 되었었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은 나무도막을 판, 암석권으로 가정하여 판의 이동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모형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이 모형 실험을 통해 베게너가 설명하지 못했던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알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기억은 멘틀 대륙이다.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륙가 맞나요? 맞죠. 지금 나무도막이 단단한 판을 의미하는 거고 이 물에서 나타나는 대류, 그래서 물은 멘틀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멘틀의 대류에 의해 판이 움직인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니은, 물이 가열되면서 나무도막 사이에 거리가 멀어진다. 가운데가 뜨겁다 보니까 여기서 물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양쪽으로 판이 이동할 것이다. 맞죠? 디귿, 열곡은 A에 해당하는 판의 경계에서 형성될 수 있다.
자, 지금 A를 보게 되면 멘틀 대류의 상승부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열곡이 생성될 수 있는 곳 맞습니다. 정답 5번.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은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의 과정 중 일부 악설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베게너는 대류기동설을 주장한 거 맞죠? 그 다음 멘틀 대류설은 멘틀 내 온도 차이로 열대류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해저 탐사 기술로 발견된 해저 지형은 해저 확장설을 지지한다. 맞죠? 음양측신법은 해저 확장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정답 5번.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은 순서 없이 배열된 판구조론 정립 카드 가에서 라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먼저 주장된 건 베게너의 대류기동설, 두 번째 홈스의 멘틀 대류설, 세 번 헤스와 디츠의 해양저 확장설, 네 번째가 판구조론이죠. 그래서 카드를 판구조론의 정립 순서대로 배열하면 다, 나, 가, 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 A는 틀린 보기입니다. B. 음양측심 기술의 발달은 가에 큰 영향을 주었어. 맞죠? 해저 지형의 발견 덕분에 해저 확장설이 주장되게 되었습니다. 학생 C.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지질 구조의 연속성은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의 증거 중 하나야. 이것도 맞는 보기죠?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 제시되었던 이론을 기억, 니은, 디귿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1번이 대륙이동설, 2번이 멘틀 대류설, 3번이 해저 확장설입니다. 그러면 기억, 디귿, 니은 순서 맞죠? 니은, 기억에는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과거의 빙하 흔적들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맞는 보기죠. 디귿, 해령 양쪽에 고지자기 분포가 대칭을 이루는 것은 해저 확장설의 증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음양측신법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령을 수직으로 횡단하며 관측한 음파의 왕복 시간과 해양 지각의 나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단 A에서 D 각 구간의 거리는 같다. 자, 지금 기억, 니은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뭐가 왕복 시간이고 뭐가 해양 지각의 나이인지 찾아야 되죠. 자, 우리가 일단 해령의 생김새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지형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왕복 시간 그래프로 바꾸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뒤집혀서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이 왕복 시간에 대한 그래프고 니은이 나이에 대한 그래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해령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해령에서는 계속 새로운 물질이 올라오며 새로운 땅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0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이가 0인 바로 이 구간에 해령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 구간의 거리는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해저 지형에다가 ABCD 구간을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열곡을 중심으로 여기까지가 D 구간, 그다음 그 옆이 C 구간, 그 옆이 B 구간, 그 옆이 A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음파의 왕복 시간은 기억이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 퇴적물의 평균 두께는 A 구간이 B 구간보다 두껍다. 우리가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도 증가하고 퇴적물의 두께도 증가하고 수심도 증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A가 B보다 더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예요. 자, 근데 디귿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D 구간의 고지자기가 정자극기라면 여기가 정자극기에 해당되는 구간이라면 B 구간은 역자극기, C 구간은 정자극기이다.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땐 여기가 정자극기니까 C 정, B 역, A 정 요렇게 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지금 D 구간에서 해양 지각의 나이가 굉장히 이 정도까지의 나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ABC 전체 거리까지 다 가봤자 이 D 나이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지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이 해양 지각에 있는 자선 광물들이 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 구간이 약 예를 들어 나이가 뭐 5천만 년이다 라고 했을 때 이 ABC 구간까지 다 가더라도 아직 5천만 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5천만 년까지의 거리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해령에서 지각이 만들어지고 이 5천만 년 동안에는 다 정자극기였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ABC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나이로 봤을 때는 5천만 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구간 모두가 정자극기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D급 보기는 틀렸고요. A, B, C 모두 정자극기일 것이다 라고 풀어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 3번.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문제 역시 음양측신법에 대한 문제이죠. 근데 이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인 게 왕복시간과 수심을 모두 알려주고 심지어 해저지형의 모습까지 그림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음파의 왕복시간이 길수록 수심은 얕다. 얕은 게 아니라 깊죠. 왜냐하면 수심 D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VT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니은 A의 값은 1500이다. 자, A를 봤더니 지금 음파의 왕복시간이 2.0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심 D를 구하기 위해선 2분의 1 곱하기 속력 1500 곱하기 왕복시간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1500이 왔습니다. 자,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해저지형은 해구이다. 자, 일단 해구는 해저지형 자체가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죠. 이게 해령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해구가 아니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것 역시 음양측신법을 이용해서 해저지형을 추정하는 탐구활동입니다. 자, 대서양 XY 지점까지의 음양측신 자료를 인터넷에서 수집했대요. 자, 우리는 일단 대서양이 나오면 무조건 대서양 중앙해령을 떠올려야 돼요. 자, 그리고 음양측신 자료로 왕복시간을 주어줬고 요걸로 이제 왕복시간 그래프를 주어줬습니다. 자, 우리는 왕복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해저지형은 그와 반대인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음파의 왕복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다. 옳은 보기죠? 자, 니은 A의 수심은 3km보다 얕다. 자, A 지금 왕복시간이 6초네요. 그러면 수심 D를 구하기 위해선 2분의 1 곱하기 V 1500 곱하기 T 왕복시간 6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45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심은 3km보다 깊다. 자, 그 다음 B 부근에 해구가 존재한다. 자, 지금 우리가 해저지형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뿐만 아니라 우리 대서양에 해령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입니다. 정답 1번. 다음은 고지자기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느 해령 부근에서 고지자기 줄무늬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자기 줄무늬는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옳은 보기죠. 니은, 해령의 중심부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된다. 이것도 옳은 보기입니다. 디귿, 해양지각의 연령은 B가 A보다 많다. 지금 해령에서 B보다 A가 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A의 나이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어요. 정답 3번.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표는 해양저의 탐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고지자기 분석을 했더니 해령과 나련하게 배열된 고지자기 줄무늬를 발견했고 해저지형 탐사를 했더니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기억, 가에서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교대로 나타난다. 맞죠? 지금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은, 나에서 수심은 음양측신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해저지형을 파악하게 된 건 음양측신법 덕분이었죠. 디귿, 가와 나를 이용하여 해양저 확장설을 설명할 수 있다.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로는 이 고지자기 줄무늬와 또 해령, 해구 이런 지형의 발견들이 있었고 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 또 변환단층, 해구에서 진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는 것 이렇게 4개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북반구에 위치한 어느 해령 주변의 고지자기 분포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관측 지점 ABC 중 한 곳에 해령이 위치한다. 단, 판의 이동 속도는 일정하다. 자, 지금 문제에서 판의 속도가 일정하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령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가 정자극기면 여기도 정자극기, 여기가 역자극기면 여기도 역자극기. 똑같은 거리에서는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해령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대칭되는 고지자기 줄무늬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볼게요. A에 만약 해령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 양쪽에 있는 고지자기 줄무늬가 완벽하게 대칭인가? 지금 A일 때 완벽하게 대칭이죠? 그 말은 여기에 해령이 있다. 자, 그럼 일단 B를 한번 볼게요. B에 해령이 있다면 완벽하게 대칭되나요? 아니죠. 여긴 두껍고 여긴 얇죠? 그래서 여기가 해령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C를 볼게요. C에 만약 해령이 있다고 해보면 지금 완벽하게 대칭인가요? 아니죠. 여긴 얇고 여긴 두껍기 때문에 해령의 위치는 A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판의 이동 속도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기억, A는 해령에 위치한다. 맞죠? 니은, 고지자기의 역전 주기는 일정하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정자극기, 이 기간 동안에는 정자극기, 이 기간에는 역자극기, 이 기간에는 정자극기, 이 기간에는 역자극기였죠. 지금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중구난방인 걸 알 수 있죠. 만약 주기가 일정했더라면 이 간격들이 다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 주기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디귿, B에서 C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감소한다. 지금 B보다 C가 해령에서 더 멀죠? 그래서 해령 지각의 나이는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 1번. 1번, 그림은 동태평양 해령 주변에 해양 지각 연령과 해저에 위치한 지점 ABC를 나타낸 거래요. 해령 주변에 해양 지각 나이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봤을 때 진할수록 나이가 어리고 밝을수록 나이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동태평양 해령은 이렇게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해양 지각의 연령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많아지고 있나요? 그쵸.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있죠. 그 다음 A와 B는 같은 판에 위치할까요? 자, 우리가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 판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의 판, 요렇게 하나의 판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동태평양 해령의 왼쪽 부분이 하나의 판이고 오른쪽 부분이 하나의 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는 같은 판에 위치한다. 옳은 보기예요. 그 다음 A에서 C 중 퇴적물의 두께는 C에서 가장 두껍다. 퇴적물의 두께는 해령에서 멀수록 가깝기 때문에 A에서 가장 두껍겠죠? 정답 4번. 그림은 어느 해양 지각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 중 한 곳은 해령의 위치에 있다. 자, 그럼 해령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판의 이동 속력이 일정하다 이런 말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따로 얘기가 없으면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부터 볼게요.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양쪽 줄무늬가 딱 완벽하게 대칭이 되나요? 아니죠. 지금 이 역자극기를 보면 얘는 얇고 얘는 두껍죠. 그래서 A에는 해령이 위치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를 한번 볼게요.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딱 완벽하게 대칭이 되나요? 그쵸? B는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B에 해령이 위치한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해령에 위치한 지점은 B이다. 맞죠? 그 다음 C의 고지자기 방향은 현재와 같다. C는 지금 역자극기라고 되어 있네요. 역자극기는 정반대였죠. 그 다음 디귿, 나의 해령은 가의 해령 동쪽에 위치한다. 지금 가 그림에서는 B의 위치에 해령이 이렇게 존재했었죠. 그러면 나의 그림에서는 어디에 해령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완벽하게 양쪽 줄무늬가 대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여기에 해령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나의 해령은 가의 해령 동쪽에 있나요? 아니죠. 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처음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그림은 어느 해령 부근의 x 구간을 직선으로 이동하며 측정한 해양 지각의 나이를 의미하는 거래요. 자, 그럼 해양 지각의 나이가 0인 부분에 해령이 위치하게 되겠죠. 이 두 구간에 해령이 위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령에서 양판의 나이가 다 똑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똑같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판의 이동 속력이 일정했을 것이다. 이제 판의 이동 속력이 일정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 2, 3, 4, 5 문제부터 해석하면서 아닌 것부터 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령에서의 판이 생성되는 속도가 일정해야 돼요. 그러면 각 해령에서 고지자기 줄무늬의 간격 또한 똑같아야 되겠죠. 대칭적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번 그림을 봤더니 좀 미세하긴 하지만 얘는 얇고 얘는 좀 더 두꺼워요. 그럼 이 경우에는 완전히 대칭적인 그래프가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2번은 지워줍니다. 자, 그 다음 3번, 그 다음 4번, 그 다음 5번을 보니까 이쪽 해령에서 얘는 얇고 얘는 두껍네요. 5번도 지워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해령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각 해령에서도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처음 보는 자료이다 보니까 약간 당황스러워요. 그래도 일단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느 해령 부근의 XX- 구간을 직선으로 이동하며 측정한 해양 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는 해령에서 해양 지각의 나이가 0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양 지각, 여기 해령이 존재할 것이다. 해령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해양 지각의 나이가 양쪽 해령에서 아주 똑같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판이 생성되는 속도가 일정할 것이다. 판의 생성 속도 일정. 그러다 보면 해령에서 고지자기 줄무늬의 간격도 일정할 거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되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찾아볼게요. 일단 1, 2, 3, 4, 5 모두 해령이 2개씩 존재하는 거 맞고요. 그러면 각각의 해령에서 고지자기 줄무늬가 완벽하게 대칭인지 볼게요. 자, 1번 완벽하게 대칭이네요.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벌써부터 얘가 좀 더 두껍고 얘는 좀 더 얇아요. 이 말은 완벽하게 이런 해양 지각의 나이 그래프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2번은 지워주고요. 자, 3번 지금 완벽하게 대칭인 것처럼 보여요. 그다음 4번 역시 각 해령에서 완벽하게 대칭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은 얘는 얇고 얘는 두껍죠? 그래서 5번도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각각의 해령에서 똑같은 속력으로 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고지자기 줄무늬가 생성되는 것도 똑같이 나타나야 돼요. 각각의 해령에서. 자, 1번 볼게요. 지금 이 해령에서는 두껍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아래에 있는 해령과 지금 똑같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3번 볼게요. 여기서는 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더 두껍게 판이 생성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생성 속도가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아래 판에서는 지금 해령에서 판이 이 정도로 만들어지는데 위의 해령에서는 두껍게 만들어지죠. 이것도 판의 이동 속력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